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새벽부터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기운이 딸리네. 더 바빠지신 거 너무 아니에요? 바빠졌어요. 대통령실 기자단 예.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기자단이 이게 출입 기자와 등록 기자가 있더구만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차이를. 그래서 이제 중앙지 기자들 뭐 인터넷 포함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출입했던 뭐 오마이 프레시안 여기까지는 이제 중앙지 기자들로 풀 기자단이 구성이 되고 2기자실, 3기자실인데 우리는 3기자실.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큰 브리핑 룸에 그냥 앉아 있어요. 예. 아, 메뚜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석인데 자유석인데 왜 독서실이나 왜 학교 도서관 가보면 꼭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짱 받고 막 있죠. 무슨 담요 뭐 다 갖다 놓고 짱 박아 있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자유석인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가방 메고 이브리핑룸 갔다가 또 저기 백브리핑 하는데 갔다가 계속 아니면 카페에 앉아 있다가 뭐 이런 거여서 굉장히 열악해요. 일단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니까 예. 일단 긍정. 예. 그런데 거기에도 계급이 있다는 게 슬프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요? 그 대변실에 공지를 하나 붙여서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짐 정리 안 하는 건 수고해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공지를 하나 딱 붙이면 돼요. 아이 좋아요. 그러면 싹 다시 걷어가잖아. 의원님 저기 대통령실 대변인 하실래요? 싹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하여간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취재 편의점 응원해 주시는 광고주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무려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어서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다고 하는데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요. 그래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장은 다 괜찮으신 건가요? 네. 네, 필요하시면 네. 장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 2mg입니다. 저녁마다 훅 치고 올라오는 열감. 뒤척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다면 그건 단순한 열대야가 아니라 불면증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0% 식물성 멜라토닌 벨라잇 한 알로 열 오른 밤을 시원하게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주로 수면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실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일반적인 합성 멜라토닌과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자랑한다고 사장님께서 매우 세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적포도는 수면과 스트레스 케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성분인 레스페라토롤 또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 있는데요.
어머니가 갱년기 불면으로 힘들어하셔서 사다 드렸는데 30분 만에 편하게 잠이 드신다고 좋아하십니다. 이런 글 올라와 있고요. 여러 가지 멜라토닌을 먹어봤지만 벨라잇이 아침에 가장 개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자, 웰스앤헬스가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고요.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치를 추가로 더 챙겨드립니다. 반드시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잠 잘 주무신다고 했어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최근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갱년기. 약간 좀 너무 일찍 깨요. 맞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의원님은 빨리 중요한 자리에 가셔서 역량을 발휘하시면 싹 해결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근데 왜 빨리 좋은 자리로 안 가시고 이렇게 광고 또 있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샘표 저당 장류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죠? 단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혈당이 자꾸 들쭉날쭉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추장, 쌈장, 초고추장, 비빔장에 당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당 장류를 드셔야 된다. 요새는 음식도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다 저당 장류를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당 고추장, 쌈장, 초장 그리고 비빔장은 평생 먹어야 할 제품들인데요. 저당장들을 빨리 드실수록 좋다고 합니다. 샘표 저당장들은 당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거 드셔도 돼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야채 이런 거 준비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이 다르지 않은데요. 고추장이 당이 무려 92%나 낮췄다고 합니다. 일반 장맛과 맛은 똑같은데 당만 이렇게 낮춘 거예요. 와, 근데 92%나 낮추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당하면 아유 맛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샘표 여기가 간장 고추장 이렇게 유명한 데잖아요. 이 회사가. 저당 고추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없고 깊은 맛도 나고요. 그리고 저당 맛이 없어 이렇게 실망하셨던 분들은 샘표 저당으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 쌈장도 있어요. 들깨가루, 마늘, 참기름 듬뿍 들어가가지고요. 감칠맛이 좋고 특히 저당 초고추장은 배 레몬 과즙으로 자연스러운 단맛도 난다고 합니다. 비빔장에는요 동치미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왜 자주 드시는 비빔면 있잖아요. 요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발효 전문 기업 하면 어딥니까? 바로 샘표. 샘표는 1등 간장 기업 샘표입니다. 이 샘표에서 만든 맛있는 저당 장류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최저가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맛이? 제가 본격적으로 먹고 있네요. 아니 근데 단맛이 나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당, 저당인데 네. 뭐 아까 뭐 그러니까 92% 레몬하고 뭐 섞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맛은 단맛이 나요. 예. 맛있어요. 이게 상큼해요. 단맛이 배하고 상큼. 레몬. 네. 예. 그러니까 좀 비싸야 될 것 같은데요. 비싸진 않잖아요, 샘표가. 예. 굉장히 예. 비싸야 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장이다. 네, 그리고 근데 야채 씹는 소리가 너무 그냥 아삭아삭 시원시원하게. 먹고 싶죠. 네. 근데 못 먹어요. 진행자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괜찮습니다. 여기 칭찬합니다. 우리 예. 제작진. 저희 실장님이 너무 애쓰세요. 예, 예. 이렇게 예. 정갈하게 준비했는데 채소를 잘 고르셨어요. 채소가 맛있어요. 채소가 예, 장도 맛있고 채소도 맛있고. 예. 금요일은 제가 아침을 못 먹고 나오는데 네. 취재 편의점에 먹는 거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요새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요. 목요일 날은 한 끼 식사를 하고 가세요. 예, 박지훈 변호사하고 김준일 평론가가 오늘은 뭐 줘요? 말하면서 들어오네. 예, 하여간 저희가 샘표 대기업 유일한 취재 편의점의 대기업 광고인데요.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 저는 효과가 요거, 없으면 바로 요 나가. 고추장 있잖아요. 예. 요거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 같은 거 먹을 때, 회 먹을 때 그 회집에서 주는 고추장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늘 공짜로. 너무 자극적이라. 그래, 너무 달고. 예, 집에 와서 된장을 찍어 먹거든요. 그거 버리고. 네네. 근데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예. 갑자기 오늘 저녁에 회를 좀
여기에 찍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네, 오지러퍼님이 민생지원금으로 산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저희 회사 돈으로 샀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부 개인이라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맛있어요. 네, 아삭아삭 ASMR. 네, 좋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금감위원장 1순위 아닙니까? 대통령님 얼른 임명해 주세요. 두 분 의원님 존경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귀여우시대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최민희 위원장님, 김용남 의원님 맛있게 드시네요. 아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채소가 맛있다니. 고기파신가 보다 이분은. 아 곱창 먹고파. 그 곱창 먹고파님이 세상에 채소가 맛있다니 이렇게. 예.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저는, 모든 네. 걸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거 아니 그런 분들이 정치하셔야 돼요. 거짓말 살살하고 윤석열처럼 입만 열면 그냥 완전히 구라 이런 사람들 그래도 정치하면 안 거짓말을 됩니다. 좀 해야 되더라고. 예?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되는데 안 안 돼서. 되고 제가 뭐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 뉴스공장 그리고 고발뉴스 세 개 매체가 대통령실 이제 출입을 하게 됐는데요. 뭐 그 인사를 환영 인사를 세게 받고 있어요. 조선일보로부터 예. 한국일보 이런데 세게 저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께서도 축하 인사 해주셨어요. 친명 유튜버가 대통령실 출입. 보수도 출입해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나깨나 이재명 찬양하던 친명 나팔수들 기자실에서 활개칠 것. 대통령실 사전 논의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간사단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 안철수 의원. 무슨 저희가 자나깨나 친명 나팔수입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러면 뭐 지금도 친윤 하던 분들 뭐 뽑아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뭘 그럽니까? 사실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등 이번에 들어가게 된 곳은 그 흔히 우리가 극우 유튜브랑 막 그 조선일보가 동일시하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예, 극우 유튜브나 극우 유튜버들 하는 거 보면 아유 정말 내용도 없이 선동만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알찬 방송들이에요. 그래서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는 거꾸로 와 진짜 세상이 바뀌었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일본 정도가 기자단을 이렇게 심각하게 운영을 하고 특히 법조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주는 기사만 무슨 홍보맨들처럼 받아쓰고 다음 거 또 받으려면 이거 거역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출입 기자단들이 검찰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도할 때가 있어요. 네. 사내에서 그리고 막 그런 거 싸우거든요. 네가 검사야? 막 이렇게 막 회의할 때 사회부 회의할 때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현장을 보도하는데 마치 무슨 뭐 정권의 나팔수처럼 한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취재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 굉장히 많이 만났고 그리고 뭐 인터뷰 요청 드려도 잘 안 나오세요. 예. 저희들이 취재 편의점에 출연하셔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뭐 마치 민주당만 출연시킨다라고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황교안 전 대표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예, 취재 편의점. 진짜요? 그럼요. 예. 그 인터뷰 끝난 다음에 그러고 가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방송이었다. 또 역시- 나오고 싶다. 역시 예. 전도사님께서 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아니 근데 일단 질문. 네. 아니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 해요? 지금 뭐 그 24시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새벽 그러니까. 5시부터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뭐 댓글창에 건강 챙기세요라는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대통령 그러셨잖아요. 눈 감으면 휴가고 눈 뜨면 일하는 거고 막 이러셨는데 근데 진짜 일정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호흡 조절은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그거는 그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동접 많이 해주셔서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돈이 좀 들어와야 네, 그렇습니다. 대타도 기자- 뽑고 그러죠. 맞아요. 인력 예. 보강도 좀 예. 하고. 예.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7명 함께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고 뭐 그리고 계속 이제 프레임을 친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친여가 아니라 저희는
친민주주의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 그 밤에 전부 뛰쳐나와서 현장을 뛰면서 사실 보도했던 기자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뭐 정권에 무슨 잘못해도 다 무슨 무조건 옹호하는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는 그러지 거예요.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무슨 저기 야당 매체입니까 지금? 네. 그들은 야당이었던 적도 없고요. 그냥 반민주 반민족 신문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김건희 씨가 폐간시켜 버린다 그랬었는데. 네, 그 이후로 논조가 더 친 김건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네. 그것보다 더 굴욕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선일보에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기자들 같으면 그런 논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사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1도 보도하지 않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어떻게 다른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는지 그건 저도 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보니까요. 대통령실 밥이 참 싸더군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 가고 근데 제가 좀 싶다.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으로 점심 먹기 어려워요. 여의도에서는 칼국수도 16,000원, 1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와. 3,000원에 메밀국수, 돈가스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 일단 가서 점심 먹고 오세요. 그러려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뭐든지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런 직군들 생각하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36도인가요 오늘? 예, 불볕더위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그 노동부 장관이 쭈쭈바 돌렸다 그러던데 현장에 가셔서 그래서 그런 좀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좀 더 살맛 나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살맛 난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미연 의원님 지난주에 대통령 특사 와 순방 다녀오셨습니다. 영국 2박 4일 특사단 네. 후기 좀 들려주세요. 어떠셨어요? 우선 첫째 영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블랙시트 이후로 특히 영국이 금융의 나라잖아요. 근데 금융에서 소위 부가가치 무슨 들어오던 뭐 세금 등등이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2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거기다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을 지금 거의 영국이 총대 매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보도 그러니까 진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언론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피부로 더 느꼈습니다. 그 반대구나를.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했어요. 네네. 그 유력 정치인들이.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6.25 때 참전했고 1,100명이 사망했다. 그걸 강조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호 국가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유대감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추세인데 영국과 우리만 진보 민주정당이 된 거예요. 그쪽은 노동당, 우리는 민주당. 그래서 진보 정당적 가치를 지닌 우리가 잘해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신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났을 때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게 웬일이냐 그랬는데 또 그거를 국민들이 나서서 빠르게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플 파워에 대하여 다들 놀라는 그런 분위기. 예, 그렇죠. 요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역사적으로 영국은 러시아하고 적대적이잖아요. 예, 늘 역사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니까 이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외교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반도가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소위 가치적인 측면에서 자기들과 같이 해주길 바라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의 이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게 정말 자존감 없이 대하면 한없이 비굴한 외교를 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국민의 피플 파워를 믿고 자존감 있게 나가면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서 저는 사실 특사 처음 나가보고요. 네네. 추미애 대표랑 박선원 의원이랑 갔는데 추미애 대표가 진짜 굉장한 지도자구나를 느꼈어요.
새로운 깨달음. 어떤 물론 측면에서요? 훌륭하다고 늘 생각해 왔고 네. 저분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렇게 할까? 저게 독서의 힘일까? 이런 예.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어허. 제가 연구 대상이거든요. 예, 추 예, 대표가.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대화의 격이 달랐어요. 뭐 러우 전쟁에 대한 뭐 우리의 지원을 부탁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이란 네.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린 7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휴전 상태다.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만의 시각이 있다. 어허. 이러면서 접근을 하고 할 말 다 하고 네네. 예, 그리고 트럼프의 저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예. 너희 그 둘이 특수관계니 대한민국을 도와라. 영국이 우리를 도와라. 왜냐하면 그 트럼프에게 네. 뭐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너희가 제일 먼저 타결했으니 네. 너희가 측면 지원을 해라.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네. 여러 가지를 한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있게 할 말 다 하나 예의 바르게 네네. 격이 다른 예. 예, 그런 모습이 매우 좋았고 박선원 의원은 영국에서 박사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파월을 만났거든요. 파월이 지금 2인자예요. 우리로 치면 김민석 총리인 거죠. 예. 근데 자기의 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내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박선원 의원하고 굉장히 오랜 프렌드십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박선원 의원도 정말 정보통이구나. 예, 그래서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박선원 의원의 정보 시절에 본인은 자기도 휴민트다 그러던데 그런 시절에 맺은 인맥들로 예. 정말 구석구석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많이 배우고 와서 그렇군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사로 나가서 해외에 좀 하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특사는 다른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의원님은 특사는 아직 못 가. 못 가봤죠. 예. 다음에 가시면 다음에 근데 가시면 요번에 되죠. 일정 보니까 일정은 부럽진 않아요. 이거 뭐 2박 4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가 정말 일만 딱 하고. 일만 딱 하고 바로 돌아오는 네. 비행기 안에서 2박을 해야 되는 일정인데 영국 보면 야 국가 지도자의 네. 결정 자체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네. 사실은 블랙시트라는 게 그쵸. 그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시절에 그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부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죠. 붙였는데 통과가 통과돼 버리는 바람에 결국엔 거기서도 카메론 총리 본인의 정치 생명도 사실상 끝나는 결과가 왔는데 물론 저도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그 국민 투표에 이유를 탈퇴할지 말지를 붙이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건데 네. 잘못된 정도로 비교하면 사실은 비상계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상계엄 완전 이건 정신 나간 망하는 짓이고 거지. 그쵸.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블랙시트 결정 때문에 영국이 저만큼 힘들어졌는데 그렇죠. 더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을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세계에서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이런 피플 파워 굉장히 질서 있고 아니,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극적 반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야? 대한민국이 이제 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솔직히. 왜냐하면 계엄 딱 터졌을 때. 계엄 딱 터졌을 때. 근데 어떻게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하냐? 네. 그리고 그 계엄 해제의 동력이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 그것 때문에 또 와 이 나라는 정말 연구대상. 민주주의 복원력이 네. 대단하구나. 탈출- 그러니까 또 네.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민주주의에 관한 한 유럽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네. 예. K 민주주의 배우로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2016년 촛불혁명 때도 독일 언론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 하여간 공부하려면 이제 한국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이번에 빛의 혁명으로 네. 완벽하게 성공한 시민혁명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혁명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뭔가 좀 새로운 고급진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게다가 막 뭐 김건희 뭐 막 얘기하다가 대통령실 기자단 합류 기념으로 이렇게 고급진 얘기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게다가 제가 막 오래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그게 불과 일주일 전이라는 게 맞아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 네. 예, 특검 얘기는 이제 좀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 윤석열 씨가 계속 재판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의원님. 이 걸석 재판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 지귀현 판사는 왜 이렇게 그냥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휴가예요. 약간 한심한데 네.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물론 그 법정 휴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주를 설정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7말 8조에 그게 학원 방학 기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근데 애초에 2주를 설정했을 때는 일주일씩 쉬어라. 여름 휴가 다녀와라. 요때. 네. 그랬는데 사실상 운영을 2주 쉬는 거로 운영하는 재판부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예. 그때 아니 쉴 수 있을 때 쉬는 거지. 바쁠 땐 못 쉬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할 때는 못 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휴가를 꼭 다 찾아 먹어야 돼요. 몰라 이러면 또 꼰대 소리 들으려나. 그리고 물론 형사 재판도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걸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전부 끝까지 걸석 재판으로 끝낸다고? 그것도 좀 이상해요.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특검에 지금 어차피 공판 관여도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네. 특검의 요구가 있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좀 법정에 한두 번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제가 우선 저는 뭐 내용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의원님하고 이병철 변호사가 네. 윤석열이 재판에 출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이 갈렸던 방송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네, 네. 그런데 의원님은 안 나올 거다 저자가 네, 네, 그랬는데 이병철은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이병철 변호사가 말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정보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용남 의원님이 이병철 의원하고 이게 전망이 다르니까 누가 맞을까? 근데 의원님이 맞았다고. 제가 오늘 이 얘기 꼭 하려고 그랬어요. 의원님이 더 그 윤석열의 생리라든가 그걸 더 잘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러니까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이병철 변호사 스타일이 말을 단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저희 예. 프로그램 나오실 때도 그러셨는데 예. 여튼 그 안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직 검사로서 촉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법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열심히 재판에 임하면서 자기 변론을 하고 증인에 대해서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열심히 하더라도 무죄를 받아내기도 어렵고 뭐 형량을 깎기도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건 법률가로서는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가 원수로서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유 모르겠다. 배째라. 난 모르겠다. 어차피 이거 법률적으로 해결 안 될 거고 네네.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큰 변동이 있으면 요행수로 뭐 그때 사면복권이나 바라든지 네.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째일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금 상황을 보면 본인이 뭐 나 하나로 족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느닷없이 내고 김건희 출석을 앞두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윤 어게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의 불출마 막 이런 걸로 볼 때 김문수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환길은 피선거권이 일단 없으니까 그렇죠. 장악을 하면 차라리 네. 저쪽도 정비라도 되는데 이게 지도부에는 못 들어가면서 네. 변죽을 계속 그 윤 어게인으로 울리는 그러니까 아주 더 나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게 저게 민주적으로 보이나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건 뭐냐면
한동훈은 또 지금도 내가 국회의원이 아닌 것, 내가 그때 공천 안 받은 것, 그거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못 나가는 핵심도 사실 국회의원 아니라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국회의원 현역이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힘이 실린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힘 실리는 게 그냥 친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윤이 권성동도 그다음에 이철규도 지금 전부 다 조사가 내란 혹은 그렇습니다. 그 뭐니 건진 혹은 막 이상하게 정말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일들과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런 혼란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예. 예를 들면 뭐 가치지향의 사람이라면 신념의 사람이라면 승부수를 던질 텐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비윤 반윤은 리더십이 없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친윤이 다시 리더십을 장악하게 될 텐데 그럼 이 안에서 뭐 혁신연대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뭐 안철수, 뭐 오세훈. 조경태, 오세훈 뭐 이렇게 혁신연대를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이 뭐 반분이라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 안에서? 힘들죠. 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는 김문수, 안철수 결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두 사람의 결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이라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겁니다. 결선에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그 어정쩡함 그러니까 탄핵에는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내란이 옳았던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이거로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대선 전에 그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함을 갖고 당을 이끌 텐데 그래 갖고는 수습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물론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친윤이에요. 네. 친윤인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거기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는 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채 1년 임기가 안 되는 당대표라고 봐야겠죠.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면 또 물러나야 되고 이제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거는 내년을 보겠다는 얘기겠죠. 내년을 보겠다. 근데 그 소위 반윤연대라는 네.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세요. 안철수 그 민주당에 있다가 네. 본인이 정말 개혁 정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민주당에서도 가장 보수와 손을 잡다가 네. 그러다 결국은 국힘으로 넘어가서 본인이 처음엔 새 정치를 들고 나왔다가 가장 극우적인 정치 집단과 손잡은 그러니까요. 거잖아. 예. 완전히 흠집 100. 오세훈, 명태균이 지금 죽이겠다는 사람이 오세훈 아니었나요? 껍질을 벗기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그 최소한 서울시장 정도 되고 이러면 최소한의 도덕성, 최소한의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탄핵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이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윤석열의 부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식으로 얘기하면 부하였잖아요. 네. 행동 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슨 개인적인 무슨 뭐 원한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반윤이지만 본래 뿌리가 정치검찰 친윤 부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김문수 잘한다니까요. 제가 지역에서 네. 그 같이 운동하시지 않았냐, 좀 봐줘라 이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김문수와 지금 김문수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 당에서 가장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유승민인데 유승민. 이분은 이제 존재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졌다. 네,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그래도 뭐 이번에 같이 만났던데요. 이렇게. 만나긴 예, 했는데 뭐 가장 언급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저쪽이 특이한 집단이구나. 민주당은 그래도 네. 정신을 쭉 주장하고 가치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당권을 잡거든요. 네. 가장 예를 들면 불이한 세력과 싸우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실리는데 저쪽은 그것도 없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차라리 딱 정당 해산을 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에 국민의힘은. 그렇긴 한데 네. 그것도 뭐 그 정치적인 어떤 뚜렷한 의지 내지는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각자 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떤 큰 기획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타의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제3세력이 부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네. 2028년 총선에 근데 글쎄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구도인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인적 구성 자체가 너무 영남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영남 의원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역량이 좀 뛰어난 사람이 많으면 괜찮을 텐데 네.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그런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때 언론이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특히 바이든 날리면 소송 관련해서 MBC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에 이렇게 소송 걸려 있는 것들 다 취하한다라는 네, 그런 건데 분위기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걸 맡고 있다. 막고 있다. 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그건 그래요? 막을 힘은 없고 다만 이제 답답하신 지점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왜 이진숙 수사는 안 하지? 류일임은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지? 그 그렇죠. 결과는 왜 안 나오지? 이런 예, 건데 예. 제가 늘 당에서도 방송장악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방송장악 국정조사하고 최혜병 국정조사하고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둘 다를 못하고 하나만 해야 된다면 최 의원은 뭘 택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당연히 방송장악 국정조사죠. 네. 라고 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최혜병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특검이 막 진행되는데 네네. 지금 모든 관심사가 그쪽으로 달려가잖아요. 네, 특검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가 더딜 뿐이지 거기까지 안 갈 수가 없다. 아, 예. 예, 답답해도 좀 지켜봐 주시라.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 보니까 네. 통일교가 네. YTN을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로비하는 과정에서 네. 건진하고 나는 대화 중에 예. 피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요. 좋다. MBC 예. 죽일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했던 MBC 죽이기가 방송 장악의 마지막 방점이다. 이게 윤석열이 하는 거다. 그건 진짜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권진의 다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확인이 거죠. 됐는데 예. 이거 밝혀내야죠. 그래서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YTN 국정조사는 꼭 할 거다. 예. 예, 시간 더디더라도 갈 거다 우리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에도 유진이라는 듣보잡의 기업이 레미콘 회사가 느닷없이 어떻게 YTN 인수를 하느냐.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방송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유진이라는 회사가 돈도 없기 때문에 YTN을 인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도 YTN 인수를 하려고 실제로 뛰어들었고 그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뭐 샤넬백도 갖다 주고 뭐 신발도 갖다 주고 목걸이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보면 MBC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이 MBC를 없애려고 하는데 자기가 강경하게 밀어붙이라고 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공포 정치도 좋으니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좋다. 이런 말을 건진이 윤석열에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YTN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고 그러면 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배우가 누군지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일단 그 MBC 뭐 하려고 했죠. 근데 다만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실패한 거고 저는 YTN을 유진해서 인수했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그때. 도대체 뭐지? 네, 저거? 예. 아니 누구나 탐나는 그 보도 전문 채널? 매물? 매물? 아니 팔기로 했으니까. 네. 팔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전 자회사하고 뭐 이렇게 묶어서 지분 30% 정도인데 경영권이 붙어 있는 그 지분 30%인데 누가 봐도 탐나죠. 왜냐하면 YTN 워낙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 자산이 많아서 그것도 싼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탐을 내는데 유진으로 갔어? 저건 누구 작품이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네. 누가 작업을 했을까? 근데 최근에 드러난 거는 통일교도 그렇게 탐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걸이도 뭐 전해주려고 하고 했는데 왜 통일교에서 실패했을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통일교가 큰 청탁 취지가 두 개였어요. 드러난 게 YTN하고 캄보디아. 그런데 그 통일교에서 하고 있는 그 메콩강 개발과 관련해서 그랬을 것 같아.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네. 그게 김건희가 됐던 뭐 윤석열이 됐던 야 뭐 한 군데다가 두 개씩 다 줘. 아. 하나만 해 니네. 아. 그래서 캄보디아도 커. 와, 그거만 해도 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YTN은 다른 데로 가는 거로 정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YTN을 해보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가 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통일교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오. 그건 김건희에게 로비를 하는 과정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ODA와 관련하여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 두 개를 어떻게 다 주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ODA와 관련해서는 그냥 ODA가 아니고 그 캄보디아 ODA 금액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 그 큰 떡고물이 어딘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무위의 민병덕 의원은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그 ODA뿐만 아니라 차관 있지 않습니까? 네. 차관에서 이게 그냥 그 뭐지 그 돈을 687억 원인가라는 돈을 그냥 차관으로 주는데 어떤 용도 이를테면 뭐 다리면 다리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목적에 맞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쓰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김건희의 페이백 아니었겠냐. 예, 그런 의혹이 수사가 돼야 된다. 네, 예,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럼 여러 명이 YTN 그 30.7% 예, 마사회와 한정 KDN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놓고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거 아니에요. ABC가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김건희를 통하여 통일교가 막 로비하고 이런 거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다. 우리만 나중에 아는 거지. 네. 그러면 고기를 틈타서 누군가 하나가 유진을 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 유진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예. 이동관과 이상인이에요. 아 이동관과 이상인. 이동환, 김홍일, 이상인인데 예. 김홍일은 좀 어정쩡하게 있다가 갔고 이동관은 다 해놓고 마지막 그 방망이를 안 못 두들겼어요. 두린 건가요? 쫓겨나서? 아니요, 안 두들긴 거지.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 회의를. 그거 있고. 근데 이상인이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예, 두들겨서 우리가 이 사람을 예. 이제 국정조사에 계속 불러내는 거죠. 예. 아니 청문회에 계속 불러내 왔어요. 예. 그런데 그럼 이상인이나 이동관일까? 그래서 저는 제3의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3의 인물이 또 있다. 네, 제3의 인물이 있고 예. 예, 그 제3의 인물은 그때 용산 내에 아주 유력자일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기재부 관료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제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진그룹과 그 누구지 최상목인가? 예. 정말 사라졌네 그분도. 예, 최상목. 예. 그 무슨 고교 동창인가 뭔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진과 최상목. 유진의 핵심 관계자와 예. 예, 무슨 관계가 예. 고교 동창인가 뭐 대학 동기인가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과정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방통위가 새롭게 리빌드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방통위원장이 가서 감사하면 그냥 다 나오는 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밝힐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굳이 수사까지 안 하더라도 감사하면 다 터져 나오는. 방통위가 자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럼 예. 그때 누가 그 불법적인 과정을 용인했는지 예. 누가 주도했는지 다 나와요. 기록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록을 가지고 검찰 수사 의뢰하는 거예요. 예. 보통은. 예. 의원님께서 의심하시는 제3의 용산 인물은 누굽니까? 저는 제가 의심하는 건 당시의 비서실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냥. 예. 비서실. 네. 누가 실장이었더라? 저는 갑자기 실장이.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네. 그리고 사라진 초기에 예. 늘 김태효와 그분을 의심했어요. 가만 있어봐. 누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의원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비서실장 초기에 22년에서 윤석열 23년.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은 김대기 실장이었죠. 김대기. 예. 저는 김대기. 그건 팩트니까. 그렇죠. 그냥 팩트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센 프로젝트가 될 것 같네요. 요것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요. YTN 방송국 하나를 예, 준 공영 방송을 갑자기 민영화하는데 예.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뭐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군사 작전 하듯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쫙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때 한전 쪽인가 어디서 안 팔고 싶어 했어요. 좀 네, 미적거렸어. 맞아요. 마사회도 그렇고. 마사회도 네, 뭐 네, 그렇고 예. 뭘 했는데 그걸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의장님이 그러셨어요. 그 원내가 합의하면 YTN 국정조사 가는데 여야 합의라고 그래서 이게 여야 합의 안 될 것 여야 같은데. 합의가 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막 예. 그랬을 때 물론 의장으로서 그건 맞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네. 그런데 지금의 저 야당이 합의해 주는 야당이냐고요. 그냥 윤석열, 김건희 호위무사 부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주장하실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YTN이라는 엄청난 그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을 그냥 뭐 콩고물에 그냥 그렇게 후루룩 말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어렵고 불법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방통위가 예.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방통위 있다. 차원에서 취소할 수 그러면 있어요. 유진이 이제 철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런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미 그 경인민방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경인민방 이전에 인천방송인가 뭐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 방송에 ITV. 예. 제어가를 취소했었어요. 방송위원회가.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문제가 오래된 일이긴 많아서.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경인민방이 되기까지 진통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네. 이런 일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잖아요. 대선 때 왜 YTN을 그렇게 급하게 사용화했냐. YTN 보면요. 정말 친윤의 극치였고 친 김문수의 극치였어요. 보도가.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 경향은 네.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민영화가 대세고 뭐 MBC도 민영화하자 그걸 뒤로 숨겨놓고 뭐 방송통신부 독임제 만들어서 뭐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자 이런 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을. 이걸 왜 독임제로 갑니까? 그게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송위원회 만들라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은 방송인들이 투쟁했으며 예.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가는데 정말 정청원의 의원과 제가 예. 제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맞서면서 위원회를 지켜 놓은 건데 예. 이게 위원회 아니었으면 MBC 그냥 장악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독임제 하에 그렇습니다. 예. 공영방송위원회 하에 예. MBC 규제권이 있었으면 바로 그냥 다 바로 일사천리로. 뭐 한 달이 뭐야 2주면 끝납니다. 2주. 그렇죠. 절대로 방송과 관련해서는 독임제 행정기구는 가면 안 안 되는 됩니다. 거고 합의제 행정기 누가 될지 몰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 될지 알 수 없어야 그리고 됩니다. 예, 이게 그래야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독임제로 가면 달라지는 게 예. 가장 달라지는 게 현역 의원이 장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 방송정책 쪽에 장관 가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민주당이 혹시 갈수 있게 되면 가장 유력한 장관 후보가 되실 텐데. 그런데 의원님 장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위원회 구조로 가야 예.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업자들이 예. 로비력이 센 사업자가 늘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1, 2년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5명의 위원회, 방송위원회는 9명이니까 자기들이 로비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9명을 다 설득해야 되잖아. 5명을 설득해야 되잖아. 네네. 장관은 1명 딱 약점 잡고 흔들면 예. 보도 기능 있는 방송사. 예, 예.
그냥 자기 뜻대로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위원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디어 학회가 갑자기 미디어 3학회가 예. 독임제로 독임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독임제 때문에 독임제식으로 이진숙 씨가 운영을 해서 해가지고 문제인데. 문제라고 그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방송 3학회는 안 싸웠죠. 아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안 싸웠죠. 독임제 비판하는 거는 취재 편의점이었대. 아니 독임제 비판은 다 비판하죠.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는 이게 시기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 즉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네, 방통위 정상화, KBS 정상화, 맞습니다. 예, 정상화지. 네. 갑자기 여기서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슨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하여 독임제로 가자. 이게 얼마나 논리적 모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원위치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아니 근데 그것도 원위치하고 갑자기 궁금하네요. 우리 파우치박 선생님. 예, 그분은 계속 사장님 하십니까 KBS? 이게요, 여러분이 글을 사장으로 하고 안 하고는 네. 내부 구성원들과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새로 구성될 이사회가 네, 파우치 박의 이 체제는 안 돼. 사장 다시 뽑을 거야. 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면 파우치 박도 응모할 수 있어요. 본인도 네, 그렇죠. 그런데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쑥닥쑥닥하면 네. 혹시 민주당 쪽에서 파우치 박이 또 딜을 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우 정치 무섭다. 그분 대학 출신들 그럴 수 있죠. 친한 예. 친구들, 예, 뭐 민주당에 없겠습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네. 중마 고우들이 벌써 일부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침묵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래서 또 이사회의 사장 추천 권한을 그대로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리 뭐 잘 구성해도 네. 예, 인맥이 다 통해서 거기서 그럼 이번엔 그냥 그 파우치로 가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장 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의 시민이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해서 뽑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럼 파우치 박은 그 100명의 시민들에게 답해야 돼요. 너 왜 그걸 파우치라고 했니? 그러면 점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한 것도 이번 방송 3법의 특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0명의 사장 추천 위원회를 일반 시민들이 그것도 민주적 공론화 방식으로 네. 쫙 얘기하고 나면 자기 포부를 얘기하고 난 후보가 예. 그러면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저기 점수 줍니다. 그럼 예. 그 과정에서 파우치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길고 험난하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방법이고 그럼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또뭐 그런 주장들이 취재하니까 있더라고요. 국정기획위원회 주변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정권 교체했는데 뭐 민주당이 좀 추천하고 이런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돼야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은 대통령 뜻과 너무 다른 겁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건 네. 윤석열 같은 극악한 대통령이 다시 들어서더라도 예. 건드릴 수 없는 최대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방안을 다 만드는 것을 만들어라. 원하셨고 저희가 보기에 그건 사장 추천위원회예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대고 얘기하세요 공개적으로. 예. 저하고 맞짱 토론해요 그런 네, 분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조선일보가 우리더러 친여 매체라고 이렇게 비판 세게 하는데 예, 저희 보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그냥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비판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 간부들 검찰 개혁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니, 없어가지고. 그거까지만 들으세요. 요거까지만 딱. 저도 궁금했어요. 예, 요거 의원님이 예, 전문 진짜 분야라. 전문 분야라. 지금 싹 다 그만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장급들? 예. 아니 인사 폭이 클 수밖에 없죠. 원래 그 전에도 정부가 바뀌면 인사 폭이 크게 벌어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등 검사장들은 그 퇴임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대부분의 그 고등 검사장들은. 근데 대검 차장은 다만 지금 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둘 다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의 표명은 아직 안 한 건데 인사가 공개가 되면 발표가 되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만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보면 참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야에 그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검찰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그만두는 고검장들 중에 그 대표적으로 송경호 부산고검장 같은 네네네네.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중앙검사장 예, 하고 그렇습니다. 뭐 친윤의 뭐 가장 선두주자. 그렇죠. 뭐 이원석, 송경호 완전히 그러니까요. 투톱 아니었습니까? 그랬었는데 예. 서울중앙검사장 하다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잘렸죠. 물 먹기 바로 그냥 시작해갖고 물 먹기 시작했죠. 물 먹기 시작해갖고 지금 고검장으로 그 승진을 했습니다만 좀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케이스고. 그 좌천성 승진이라는 그렇죠. 최초의 발언을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친윤도 이게 뭐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제 그러니까요. 비윤 반윤 예. 되는 거야. 그냥 예, 낙인 맞습니다. 한번 찍어버리면 바로 180도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박세현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수사본부장을 했었죠. 내란 사건과 네네. 관련해서. 근데 보다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미흡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사의 표명하고 물러나는 수순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엔 결단력 부족 같아. 그렇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쫙 치고 나갔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질이 멸렬하게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검찰청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라는 뉴스 보도를 추석가는 그 귀향길에 들려드리겠다라는 게 정청래 후보의 그거는 주장이죠. 박찬대 후보도 후보, 마찬가지 똑같은 래 건가요? 후보 다 예. 추석 전에 해결하겠다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검찰청 폐지하고 네. 가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법안을 그런데 통과시키겠다. 되게 조직 개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유예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검찰청이 폐지될 겁니다라는 소식을 드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진행되면 방통위도 또 바뀌는 건가요? 네, 이미 김현 간사가 네. 지금 그 법 발의하려고 거의 예. 다 준비돼서 어제 제 도장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를 지금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바꾼다.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예, 그래야 신문이 빠져요. 신문은 문체부 소관이거든요. 예. 늘 신문이 도대체 어디 소관이냐? 네, 문체부 소관입니다. 방통인 줄 알았는데 과방인 줄 알았더니 네, 문체위다.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접자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좀 더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좀 더 올려야 네, 되는데. 좀 더 올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